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드셨는데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아파지는 일이 반복되셨나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치료를 받으면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아파지는 일이 되풀이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보존적 치료로는 힘들 것 같다고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그리고 수술과 비수술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경성 형술이라는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 병원이나 치료법을 홍보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척추뼈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통하는 길, 그걸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길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척추는 정말 튼튼했잖아요.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쫙 흡수해줬고요. 인대는 탄력이 있어서 척추를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충분해서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아주 넉넉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납작해져요.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탄력을 잃고 눌어붙는 것처럼 말이죠. 디스크가 낮아지면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겠죠? 뼈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뼈를 더 만들어냅니다. 이걸 골극이라고 불러요. 인대도 변합니다.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죠. 특히 척추관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것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더욱 좁게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진 척추관 안에서 신경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하죠.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잠시 편해지는데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염증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좁아진 척추관을 다시 넓힐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술이 답일까요? 수술은 좁아진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뼈를 깎아내고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고 때로는 나사못으로 척추를 고정하기도 하죠.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척추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져서 신경이 심각하게 눌린 경우,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발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척추관 협착증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술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전신 마취 자체가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상처 회복이 느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나사못 고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근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재활 과정이 꼭 필요하죠. 젊은 사람도 힘든 과정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 수도 없잖아요. 통증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니까요. 걷지 못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 더 걷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고민합니다.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에게, 하지만 증상 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비수술적 중재 시술입니다. 신경성 형술은 그 중 하나인데요.
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만큼 침습적이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약이나 주사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방법이죠. 신경성 형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척추관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이 카테터는 연필심보다 조금 굵은 정도인데요. 꼬리뼈 쪽에서 시작해서 신경이 눌린 부위까지 카테터를 살살 진행시킵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카테터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약물을 주입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약물,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 같은 것들이죠. 카테터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유착된 조직을 기계적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수술처럼 뼈를 깎거나 인대를 자르지는 않아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 공간 안에서 신경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좁은 방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정리정돈을 잘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시술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신 마취는 필요 없고 국소 마취만으로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시술 후에는 몇 시간 안정을 취한 뒤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하고요. 회복이 빨라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성 형술이 만능은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척추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진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뼈나 인대가 크게 자라나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척추뼈가 앞뒤로 미끄러지는 척추전방전 위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성 형술로는 이런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경성 형술은 어떤 환자에게 적합할까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지만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분들,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분들,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태로 지내기는 힘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수술의 위험성은 높지만 증상 조절은 꼭 필요한 경우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기 전에 일단 덜 침습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3세 김호우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물리치료와 약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MRI 사진을 보니 척추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김호우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던 거죠.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집 앞 마트를 가는 것도 힘들어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 형술에 대해 듣게 되셨습니다. 수술보다 부담이 적다는 설명을 듣고 고민 끝에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죠. 국소 마취 후 시술이 진행됐고 시술 중 통증은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시술 다음 날 김호우님은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완전히 안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더 좋아지셨고 한 달 후에는 마트를 중간에 쉬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래 걸으면 다리가 불편하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상이 조절되어서 김호우님은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경성 형술의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기적 같은 완치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령의 환자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김호우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결국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경성 형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술과 보존적 치료 사이의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척추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를 정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전신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이, 기저질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요.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마취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정도인지를 평가해야겠죠. 환자 본인의 의지와 기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만족하시지만 어떤 분은 완벽한 치료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회복 기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환자 본인의 가치관과 선택도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법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수술이 항상 정답은 아니고 신경성 형술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충분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 치료를 권하는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MRI 사진을 보고도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활동 능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고 신경성 형술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도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정 병원이나 치료법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의 치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할 때 치료 효과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